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격 조합을 찾았습니다. NG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공격 스피드 조합을 통해 승리에 도전합니다. 런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는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 6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달성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팀의 최신 상황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달성이 유력한 이유 전술적으로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가 주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에 3시 30분 뉴캐슬 대 에버튼, 노팅엄 대 풀럼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요. 3시 45분에는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번리 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4월 말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에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4월 4일 목요일 새벽에는 3시 30분에 아스널 대 루턴타운, 브렌트포드 대 브라이튼의 경기가 있고 토트넘과 4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에스턴 빌라가 4시 15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31라운드 마지막 일정은 4월 5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에 리버풀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첼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첼시가 리그 11위로 밀려나 있는 가운데 승점 40점을 기록 중이죠. 6위인 맨유와의 이 라이벌전을 통해서 맨유가 챔스 진출권 도전의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첼시가 탑10 안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의 우승 경쟁도 뜨거운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자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4위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웨스트햄이 현재 7위로 토트넘과 큰 순위 차이는 없지만 승점 차이는 꽤 난다고 볼 수 있어요. 30경기에서 승점 44점을 기록한 웨스트햄인데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56점으로 8점 차 리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엔 최근 5차례의 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유로파리그 경기 결과를 포함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승리를 잊은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5경기 중에 유일한 승리가 유로파리그 프라이부르크전 홈경기 5대0 승리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번리와 홈경기 2대2 무승부, 에스턴빌라와 홈경기 1대1 무승부로 안방에서도 좀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30라운드 주말 경기에서는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4로 뼈아픈 역전패를 상대가 한 명 적은 과정에서도 당했기 때문에 기세가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엔 최근 4경기 중 3승을 챙기면서 상승세인데요. 풀럼 원정 0대3 패배는 아쉽긴 했지만 그에 앞서 팰리스전 3대1 대승, 에스턴빌라전 4대0 대승과 지난 주말 루턴타운전 2대1 역전승까지 웨스트햄과의 상성상 충분히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과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024년 들어 후반기 치른 공식 경기 15경기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승리는 브렌트포드, 에버튼 등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을 상대로 거둔 2승밖에 없고 그 외에 6번의 패배가 있었고 FA컵에서 하부리그 팀인 브리스톨 시티의 패배에 탈락한 경기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맨유전 0대3 완패, 아스널전 0대6 참패, 노팅엄전 0대2 완패 등 3연속 패배 과정에는 극도의 위기론 속에서 모예스 감독의 경질 여론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을 연속으로 격파하는 과정 속에 기세를 높였고 프리미어리그 번리전 그리고 에스턴빌라전까지 무패가 이어지긴 했지만 뉴캐슬과의 경기 패배로 인해 다시금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양팀의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토트넘이 여러 측면에서 웨스트햄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웨스트햄의 약점 중에 하나가 공을 소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토트넘의 강점은 공 소유력이고 온더볼 상황, 지공 상황 그리고 점유 상황에서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의 약점 중에 또 하나가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더라도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부실한 뒷심, 후반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토트넘이 최근에 전반전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더라도 후반전 그리고 선수교체 이후 뒷심이 아주 강한 모습, 경기 막판에 골을 터뜨리면서 역전극의 대가로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 뉴캐슬전 막판 역전패를 당한 웨스트햄이 또 한 번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라도 뒤에서 추격당하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웨스트햄의 수비적인 약점은 상대의 측면 공격에 약하고 상대의 스루볼에 특히 많은 위기를 허용하는 것이 베리 위크로 설정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가장
큰 강점, 베리 스트롱 포인트를 보면 스루 패스를 통한 기회 창출, 측면 공격을 통한 공격 기회 창출, 그리고 말씀드린 후반 뒷심인데 이런 면들이 웨스트햄의 약점들을 잘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명승부죠. 뉴캐슬이 웨스트햄의 4대3의 역전승을 거둔 과정 속에 웨스트햄이 어떻게 실점했는지를 보면요. 일단 측면 공격수인 앤서니 고든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웨스트햄의 오른쪽 풀백인 초우팔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고든의 돌파를 제어하다가 거친 플레이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이 페널티킥을 전반 6분에 이삭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후에 경기를 뒤집었지만 후반전 막판 10여 분 동안 내리 3골을 내주면서 역전 패배를 당했는데요. 77분에는 켈빈 필립스의 파울로 인해 또 한 번 고든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삭이 성공시키면서 3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3분에는 이삭이 10번처럼 내려가서 가짜 9번 역할까지 해주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날 또 다른 맹활약을 펼친 하비 반스가 왼쪽에서 배후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대각선 움직임을 통해 웨스트햄의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이후 골키퍼의 1대1 상황을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황은 고든과 반스가 함께 배후에서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가짜 9번으로 움직인 이삭의 플레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웨스트햄의 수비에 허점을 노렸던 정말 멋진 팀 플레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뛸 때도 내려와서 베르너와 존슨이 함께 침투한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측면에서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골을 만들 수 있는 패턴으로 웨스트햄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골로 3대3이 됐는데요. 이어서 후반전 추가 시간이 되기 직전 정규시간 종료 시점에 고든의 패스를 받은 하비 반스가 수비 한 명 벗겨내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를 구석으로 슈팅으로 꽂아 넣으면서 4대3의 역전골을 넣었는데 이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즐겨하는 플레이죠. 손흥민 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쪽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발 왼발 감차로 골문 구석을 찌를 수 있는 것이 강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패턴, 뉴캐슬전에 나왔던 스루볼을 통한 어시스트나 스루볼을 받아서 골을 넣는 득점이나 중거리 슈팅 득점이나 혹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현재 팀의 1번 페널티키커로서 페널티킥까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멀티 공격 포인트,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도움도 올릴 수 있고 내지는 뭐 2골, 3골까지도 홀로 터뜨릴 수 있을 정도로 웨스트햄의 수비가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공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우선 웨스트햄 역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최근 부상 복귀 이후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미카엘 안토니오라는 최전방 공격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파케타의 로빙 스루 패스를 받은 안토니오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있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뒤로 파고들어서 강력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바가 있거든요. 이 골 이후 웨스트햄이 역전극에 성공했다가 다시 뒤집히게 된 것인데 전반 추가 시간 9분에는 올 시즌 웨스트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제로드 보엔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돌파에 들어갔다가 다시 꺾어 나오면서 흘린 공을 쿠두스가 벼락 같은 슈팅으로 때려서 구석을 찔러 넣었거든요. 올 시즌 안토니오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특히 보엔의 제로톱이라든지 쿠두스의 전방 공격 가담 등이 많은 골을 뽑아냈는데 안토니오가 돌아와서 9번 역할을 해주면서 보원과 쿠두스가 상대 수비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좋은 공간, 이성 공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토트넘도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에서의 수비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전 후반 시작 3분 만인 48분에는 쿠두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 배후로 들어왔던 보원을 향해서 스루 패스를 내준 것, 9번 공격수인 안토니오가 아니라 좌우 측면 2선 공격수들이 합작 플레이를 통해서 3대1의 골을 만들었던 장면도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들은 분명히 토트넘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빠른 속도로 배후를 커버할 수 있는 센터백, 네덜란드 출신의 반더벤 선수가 선발 출전이 가능한 몸 상태이기 때문에 안토니오든 보원이든 쿠두스든 침투에 들어올 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55회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이 대결의 우세는 토트넘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26승 11승 18패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웨스트햄을 상대로 줄곧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최근 6경기에서는 웨스트햄 기준 2승 1무 3패로 웨스트햄도 꽤나 팽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전반기 맞대결 당시에서는 웨스트햄이 토트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고 지난 여름 프리시즌 당시의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3대2로 이기면서 최근에는 웨스트햄이 토트넘 상대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 1대1 무승부, 안방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 또 지난 2021년 카라바오컵 맞대결 당시에도 토트넘이 2대1로 이기는 등 좋은 기억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웨스트햄은 분명히 경계 대상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려 18번이나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 중 8승 3무 7패, 조금은 호각의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8득점 6도움으로 통산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서 기록하면서 웨스트햄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결과로는 손흥민 선수가 15번의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6승 3무 6패로 정확히 같은 상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이긴다면 앞서갈 수 있겠고 이번 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 여태까지 프리미어리그 6득점 4도움 10호 공격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최근 5시즌 연속 웨스트햄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7-18 시즌 카라바오컵 당시 비록 2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 2018-2019 시즌의 카라바오컵에서는 3대1로 이길 때 멀티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특히 멀티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려왔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2019-2020 시즌 웨스트햄 원정 당시에는 3대2로 이기는 과정에 1골 1도움으로 역시나 3차례 연속 3시즌 연속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고 2020-2021 시즌에 3대3 무승부 당시는 손나골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경기죠. 1골 1도움으로 3대0의 리드를 만들어 놓고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됐는데 내리 막판에 3골을 내주면서 3대3으로 비겼던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득점왕을 차지했던 2021-2022 시즌 후반기 대결 때도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지난 시즌 웨스트햄과의 후반기 홈경기에도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와중에도 득점을 올리면서 5시즌 연속으로 웨스트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아쉽게 1대2로 패배할 때 부상의 이슈 정도 겹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었는데요. 전반기 대결 당시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뛰었는데 이 경기는 메디슨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었습니다. 반더벤도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뛰고 존슨, 로셀소, 쿨루셉스키가 2선, 호이비에르와 비스마가 2명의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사르까지도 온전치 않은 몸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이 경기는 토트넘이 올 시즌 굉장히 듬직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우도기까지도 실수를 범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바가 있는데요. 전반 11분에 포로의 코너킥을 로메로가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앞서갔기 때문에 손쉬운 승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반 17분에도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출전했는데 중앙지역에서 공격에 가담해서 쿨루셉스키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바로 슈팅을 때리면서 과감한 공격을 시도했었거든요. 35분에는 호이비엘의 롱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려는 순간 초우팔이 차단했지만 로셀소가 빠르게 이어받아서 발리 슈팅을 때리면서 로셀소 역시 이날 좋은 컨디션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전반 40분에는 로셀소의 크로스를 골키퍼가 잘라낸 것, 쿨루셉스키의 슈팅도 골키퍼가 막았고 이어진 비수마의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어가는 등 토트넘이 충분히 전반전에 2대0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보였는데요. 아쉽게도 후반전 시작 8분 만인 53분 쿠두스의 중거리 슈팅을 로메로가 차단했지만 불운하게도 튀어오른 공이 데이비스를 맞고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보원에게 이어졌고 보원이 여기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동점골을 허용하는 정말 불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67분에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이비에르와 로셀소를 빼고 히샬리송과 스킵을 투입했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다시 이동시키면서 공격을 강화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분 우도기 선수의 백패스 미스가 보원의 압박으로 인해 비카리오의 실수로 이어졌고 워드 프라즈의 슈팅이 또 골대를 때리고 나왔지만 다시 흘러나온 공을 밀어 넣는 상황이 되면서 웨스트햄이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내용을 보시면 토트넘이 더 좋은 경기를 했는데 실점 상황은 불운이나 실수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웨스트햄이 뒷심이 약한 팀인데 하필이면 82분에 손흥민 선수가 타박상으로 수정되는 통증을 느끼다 보니까 88분 알레호 벨리스와 교체되어 내려온 상황이 됐고 결국 토트넘이 추격에 실패하면서 1대2로 패배했던 바가 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히샬리송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복귀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선발 출전을 하고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 후반전에 가장 좋은 조합을 이뤘던 왼쪽 베르너 오른쪽 존슨의 쓰리톱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메디슨, 사르, 로셀소를 예상했는데요. 비수마 선수가 지난 루턴타운과의 경기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예상인데 저는 만약에 선발 카드로 나온다면 로셀소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잘하기는 했지만 아주 좋은 플레이로 후반전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벤탄쿠르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메디슨, 벤탄쿠르, 사르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백라인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킵니다. 웨스트햄은 안토니를 최전방에 두고 쿠두스, 파케타, 보원이 2선 공격수, 2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수책과 워드 프로즈, 포백라인은 에메르송, 주마, 마브로파노스, 초우팔, 골문은 파비안스키가 지키는데요. 워드 프로즈의 날카로운 킥을 통한 세트피스 공격 그리고 수책의 헤더 공격까지도 웨스트햄 역시 좋은 공격 무기가 많기 때문에 난타전 서로 득점하는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탈 선수가 이제 거의 다 돌아온 상황이죠.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는 후버 골키퍼이고 마노르 솔로몬은 이미 베르너가 임대돼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드인 에드손 알바레스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도 뛸 수 없고 아레오라 골키퍼가 없던 부분도 파비안스키가 대체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센터백인 나이에프 아게르드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들은 토트넘이 충분히 상대 센터백을 공략하고 후반전 체력을 또 우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루턴타운을 상대로 이기기는 했지만 최근
최근 토트넘이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 8번 중에 2승밖에 없었고 게다가 최근 3경기는 이기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웨스트햄의 홈팬들이 특히 지역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과의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강력한 응원도 보이고 선수들의 정신 집중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웨스트햄이 쉽게 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전망은 조금 달랐습니다. 웨스트햄이 홈팀이고 두 팀의 승리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31라운드 10경기 중 원정팀 중에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웨스트햄이 홈팀인데 승리 배당률이 3.10배가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무승부 4.01배, 토트넘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2.12배로 말씀드린 대로 번리와 울브스와의 경기 울브스의 2.45배보다도 훨씬 낮은 원정팀 승리 배당률, 즉 원정팀 승리 가능성 1위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나온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해결 능력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3경기 공식전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 한 번 멋진 골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손흥민 선수가 모든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주중 새벽에 열릴 웨스트햄과의 경기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